전국에 계신 성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19강이고요. 오늘은 한미동맹에 대한 내용들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한미동맹의 역사는 사실 역사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보자라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너럴 셔먼 사건과 신미양요를 계기로 최초의 군사관계가 시작됐고요. 뭐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좋은 시작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청나라의 미친 듯한 소개팅 알선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교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별 관계가 없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미국의 육군이 남쪽에 주둔을 했었죠. 미군정 시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주한미군 사고문단이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군 보유의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군대를 하고 막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넘어가서 6.25 전쟁입니다. 앞에 했던 내용 복습이죠. 전쟁이 참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되면서 유엔에서는 전쟁하지마 라고 결의가 발의되고, 그리고 16개국이 호로록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160개국. 그리고 이때 누가? 미군의 주도가 핵심적이었죠. 유엔군을 창설했고 이때 도쿄에 미국동 사령부가 있는 그 도쿄에서 이승만은 이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넘겼고, 그리고 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중공군의 개입으로 밀리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거. 앞에 했던 내용 복습입니다. 복습. 크게 중요한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6.25 전쟁 때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 사실 서로 지켜주는 거겠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의 근거가 되고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휴전을 둘러싼 의견 대립. 우리는 끝까지 끝장을 보자. 미국은 그만하고 싶고. 그러면서 한국은 휴전 거부 의사 표명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휴전회담에 참석도 안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달래주면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요 조약도 체결해줄게 라면서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자동 개입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 사단이 왜 자동 개입입니까? 최전방에 있다니까요. 전쟁 터지면 거기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바로 전쟁 참전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앞에 했던 약속대로 전후복구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군대의 군사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무기를 공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주도를 해서 또 주둔해서 방어를 해주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미국의 경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제 부분 얘기를 할 때. 미국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약속했던 대로 자기들이 남는 생산물, 잉여 생산물, 세 가지 하얀 거, 흰 쌀, 쌀이 아니고 흰 밀, 그 다음에 밀에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설탕, 그리고 면화, 요거 세 개를 지원해서 300산업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나올걸요 아마.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영양. 맞죠? 300산업. 해동 복습이잖아요. 그리고 밀 같은 거 남는 농산물 넘겨줬고, 그거로써 우리는 또 갖다 팔면서 돈을 마련해서 그때 마련했던 돈이 대충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로 전후복구에 이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미국은 뭡니까? 우리는 먹고 입고 싸는 거잖아요. 소비재 중심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생산재 중심을 원했지만 미국은 주지 않았다. 다 복습입니다. 그리고 한계는 이 내용이죠. 생산자 및 사회 기반 시설 중심의 원조 미학. 이걸 하고 싶었지만 소비재는 먹고 싸면 입으면 땡이지만 생산재는 향후 만들어서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원했지만 미국은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다가 미국이 무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미국이 우리만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지원해주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구나. 아예 무상에서 유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돈을 받고 지원해주는 거로.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헐값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은 무너지기도 했던 나쁜 점도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다 했던 내용 복습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이제 지겹죠. 베트남전 또 복습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반공과 경제개발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파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전의 전개 과정을 먼저 보시면요. 이게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간 건데,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베트남 독립동맹과, 그리고 그거를 저지하려는 프랑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디엔
디엠비엠프 전투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됐고요. 그러면서 베트남이 독립을 해요. 그런데 이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애들은요,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남베트남 같은 경우는 비공산주의자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형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누가? 미국이 지원을 해주겠죠. 공산화를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벌어졌던 게 베트남 전쟁이고요. 거기에 우리는 그 전에 이 6.25 전쟁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는 명분은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개발을 돌렸었죠. 그러면서 이때 한국군은 8년 8개월 동안 엄청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월 한국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각종 전투병, 그리고 비전투병도 파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한국군 사령부가 우리 군대는 우리 작전권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과입니다. 성과. 대민지원 중심의 민사심리전, 그리고 베트남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도 했었고요. 한국전쟁에 우리가 산악전을 했던 걸 바탕으로 이 베트남도 산악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열대우림이라고. 적극적으로 이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치를 수가 있었고, 이걸 계기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입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나갔을 때도 우리도 베트남전 참전해서 도와주지 않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국제적 지위와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 성과. 이거는 수십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눈으로 또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파병 이유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응했잖아요. 둘의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브라운 각서에 있었던 약속대로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걸 도와주면서 우리는 벌어들인 돈값, 베트남에 들어가서 재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우선 권한을 받으면서 베트남 특수를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로 경제개발 5개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번 돈을 가지고. 그러면서 각종 기술 원조를 또 해주기도 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요, 한미안보연례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보시게 되면 배경이 뭐냐면 청와대 기습, 푸에블로 납치, 무장공비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그러면서 이런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에 맞춰서 미국과 우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면서 만들어진 게 한미안보연례협의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의는 양 국가의 국방장관들을 대표로 해서 장관급 회의가 지금 또 오늘날까지도 이게 열리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도발을 했다거나 미사일을 쐈다거나 그러면 이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진이 아니고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회의가 열렸을 때 이게 줄임말이에요. 이게 열렸을 때 각종 회담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각종 분야별로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이념 대립이 약화되면서 데탕트, 냉전이 완화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철수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재정이 안 좋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우리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군대가 확 줄려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닉스 독트린 아저씨 대통령의 발표였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카터 때 와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3단계에 걸쳐서 철군을 해서 지금 78년도까지 해서 1,400명을 철군했었고요. 그러다가 철군이 취소가 돼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우리가 빠져도 남한만의 전력으로 북한 정도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냉전 분위기도 확산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련이 아프간, 베트남 지역 일대에 사회주의 공산화를 또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면서 서서히 대탕트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철수 계획은 다시 취소가 되죠.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이거는 뭐 또 반복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잠깐 언급했었죠. 율곡 사업이라 그래서 한국군의 전력을 늘리기 위한 거에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원도 다시 강화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일부 장비들을 무상으로 이양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외 군사 판매 등을 통해서 무기체계 제공 확대. 그래서 우리 보면은 F-16 이런 전투기 같은 거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살 수 있게끔 루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미동맹이 또 강화되기도 했다라는 거.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78년도에 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 지시를 받아서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미연합사령부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미군 대장, 그리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참모장은 미군 준장, 그리고 각 참모요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교들이 돌아가면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 위해서 만든 거냐면 한반도를 위한 전쟁 수행, 그리고 이러한 사령부가 또 유엔사의 연합사로 또 변경되기도 하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게 뭡니까?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군사관계가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각종 훈련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훈련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에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렇게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다 친들 미국을 건드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서 대북 억지력이 강화되고 또 미국의 이 정보력이나 군사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들로부터 얻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 정보를 같이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각종 자료를 이렇게 공유한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은 말이죠. 또 북한 도발 및 억제 똑같은 말이고 유사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최고다라는 거.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자 우리의 뭐 선택이죠. 네, 그래서 대북 억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또 한미동맹의 역할 중에 뭐냐면은 우리와 미국이 함께 펼치는 전략이 뭐냐면 맞춤형 억지 전략입니다. 배경이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위협, 사용, 임박, 사용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고요. 그리고 각종 훈련을 개시하고 이거를 사전에 어떻게 보면 맞춰서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방어라인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도 이 맞춤형 억지 전략에 맞춘 거예요. 북한이 사전에 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위에서 다 착살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춤형 억지 전략입니다. 그 컨셉에 맞춰 사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들어가면요. 한국군의 군사전략 전술. 당연히 미국의 전쟁 수많은 경험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기를 하셔서 오랫동안 해서 정말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 별 한번 달아보겠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가셔야 돼요. 중간에 시험을 치는 게 있습니다. 장교들이나 부사관들끼리요. 거기에서 성적 우수자들은 외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과 연합작전을 많이 펼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부대 브랜드 마크도 오뚜기 부대, 8사단이라 그래서 엄청 빡신 부대입니다. 한 달에 뭐 일주일 빼고는 거의 훈련이라 보시면 돼요. 미친듯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때 훈련을 할 때 대표적인 훈련이 뭐가 있냐면 호국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KCTC라 그래서 장치를 장비를 하고 실제 전쟁처럼 싸우는 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호국 훈련도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씻지를 못해요. 밖에서 먹고 자고 훈련을 계속하는 훈련인데 그때 미국과 같이 훈련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전쟁이 실제로 터지면은 미국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같이 연합을 할 거니까. 그거 맞춰서 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의 무기체계 발전. 이거 똑같은 내용 반복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무기를 살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서 공급을 계속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무기를 또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라는 거. 큰 의미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삥 둘러싸였잖아요. 그래서 일제식민지 되기 전에도 항상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던 게 이유입니다. 아시아의 중요한 위치고요. 그러한 또 얘들은 또 잘 나가는 강대국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균형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 서로 입장에서는 서로 자기랑 친해지면 이득이니까. 그리고 지역 분쟁의 조정자 역할. 동아시아는 예전부터 계속 치열하게 여러 가지 분쟁 요소가 쌓여 있습니다.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그렇지만 한미동맹의 항축인 미국이 이러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옆에 딱 옆에 서 있으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보는 앞에서 싸우나요? 친구끼리? 미친 짓이죠. 선생님이 나가면 싸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작은 전쟁이 큰 전쟁으로 스케일이 커지는 걸 막아내는 게 미국이고 그게 지역분쟁 조종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미동맹의 역할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균형의 역할은 계속 들어가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러한 조약들, 국제 평화를 위한 군사협력, 그다음에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에서 막 이런 부대를 파견하기도 했고요. 소말리아 해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게 다 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 발전.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얘기했었죠. 북한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1인 독재 체제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었죠.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하면은 주식이나 주가가 요동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지금 또 주한미군 애들은요. 파병되는 애들은 제가 압니다. 얘들은 우리는 사실은 항상 분단 국가라서 이제 전쟁을 크게 안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주한미군 파견할 때는요. 등급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만 파견하는 건 다른 지역에 다 파견을 하잖아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파병되는 미군들은 제일 높은 위험 수당을 받아요.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해외 이렇게 미군들이 어쨌든 있음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알잖아요. 유럽의 강대국도. 온 나라들도 다 압니다. 미국이 저렇게 한국에 주둔해 있는데 저걸 건드리는 순간은 미국이랑 싸우겠다는 소리도 듣는 겁니다. 그런 미친 짓은 안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위협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발, 이런 게 있지만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그걸 억제를 하고 우리가 각종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내용까지. 다 패턴은 그냥 복습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안보 비용 절감. 어쨌든 미국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는 국방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한미 경제협력. 어쨌든 미군이 주둔하고 이렇게 미국과 회의를 하다 보면은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고 더욱더 한미 군사적인 동맹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과 우리과의 관계도 더욱더 우호가 증진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다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의 내용은 간략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디테일하게 뭐 암기할 것도 없고 그냥 흐름 쭉 따라오시면서 아, 이런 흐름대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정도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강좌도 끝이 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